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죠. 경우의 수와 확률, 그치? 거기서 사건과 경우의 수의 뜻은 배웠었던 거야. 사건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얘기하고,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개수를 세는 거죠. 일어날 수 있는 개수를. 그러니까 거기 예를 보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누구누구야? 2, 4, 6이잖아. 그치? 그래서 몇 가지? 3가지다. 이렇게 세는 거를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 얘기지. 자, 그럼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는데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일단 내용은 얘기했었어요. 그치? 거기에 또는 밑줄 치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따로따로 일어나요.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러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더한다.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게 합의 법칙이었죠. 자, 그러면 겹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몇 번만 세는 거야? 한 번만 세야겠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세워주고 둘이 중복된 게 있으면 한 번 빼줘야 된다는 거 뭐 생각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둘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치? 동시에 밑줄 치고 동시에 일어나고 연이어서 잇따라서 일어난다든지 뭐뭐이고 그리고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는 고배 법칙이다. 그죠? 그래서 A 사건과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준 다음에 곱한다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데 기차로 가는 방법 2가지, 버스로 가는 방법 3가지가 있대. 그럼 2하고 3을 어떻게 해야 되지? 더해야 되는 거죠. 그치?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자, 고배 법칙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데 정거장을 하나 갈아타야 된대. 그죠? 근데 첫 번째 정거장으로 가는 방법 2가지, 그 정거장에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 방법이 3가지래.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집에서 할머니 집까지 가는 방법은 2 곱하기 3이죠. 연이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해준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알겠죠? 필수예제 1번 볼게요. 자, 1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있대. 1에서 100까지의 숫자 100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을 뽑았을 때 첫 번째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12의 배수니까 몇 번 들어가요? 100까지? 12가 8번. 그래서 12의 배수는 몇 가지? 8가지. 그 다음에 13의 배수는 몇 번 들어가지? 7번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7가지야. 그러면 12의 배수, 13의 배수 셌을 때 겹치는 배수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12와 13의 무슨 배수? 공배수죠. 최소 공배수. 맞아요? 그지? 근데 최소 공배수가 안 나눠지니까 12 곱하기 13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2 곱하기 13을 하면 2, 3은 6, 3, 2, 1, 156부터 나오는 거네? 그죠? 그럼 156이 있어?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가지? 8 더하기 7 해서 15가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래. 자, 2의 배수 몇 가지? 1부터 100까지? 50까지. 그 다음 5의 배수 몇 가지? 20까지. 그런데 2와 누구의? 5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니까 얼마? 10의 배수죠. 10의 배수 몇 가지? 10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세야 돼? 50 더하기 20 한 다음에 빼기 10가지 해서 몇 가지? 총 60가지다. 이렇게 세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0과 서로소 인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랬어. 그치? 서로소? 서로소가 무슨 뜻이지? 수에서 서로소는 공약수가 몇 1분인 두수. 그러니까 두수의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야. 2와 3처럼 2와 5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3과 6은 서로소야?
아니죠. 공약수가 1, 3, 3도 있잖아. 맞아요? 이런 수를 서로소라고 얘기한다. 공약수가 1분인 수, 최대 공약수가 1인 수, 1인 두수. 자, 그럼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랬지? 그지? 그럼 100을 일단 100이 무슨 배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치? 그럼 2의 배수는 무조건 얘하고 서로소가 아니죠. 5의 배수도 얘와 서로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100과 서로소이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죠.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2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거 우리가 몇 가지라고 셌어? 60가지라고 셌지?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몇 개를 빼야 돼요? 60가지를 빼니까 몇 가지가 나오더라? 40가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어볼게요. 위에 문제와 뭐 전혀 다르지만 이번엔 주사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88페이지 필수예제 2번. 자, 방정식 x 더하기 2y 더하기 3z는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y, z의 순서상 xy, z를 구하시오. 이걸 하나씩 넣어보기에는 너무 많죠. 자연수잖아, 범위가. 그치? 범위가 자연수기 때문에 뭐 다 하나씩 넣어봐도 언젠간 나오긴 하겠지만, 그치? 세 개를 다 순서상을 넣기는 힘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는 거야. 그치? 어떻게? 어차피 자연수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가 가장 큰 수의 미지수를 없애는 게 편해요. 왜? 확확 없어지니까, 많이씩. 맞아요? 얘부터 넣는다면, 만약에 개수가 작은 거부터 넣는다면 얘가 1일 때 YZ만 남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1일 때 생각하면 얘가 얼마야? 10으로 줄잖아요. 그럼 2일 때 하면 9로 줄고 이렇게 조금씩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수를 큰 거를 없애주면 얘에다 1 대입해봐. 그럼 얼마씩 줄어? 3씩 줄잖아요. 그럼 식이 더 적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개수가 큰 미지수를 없애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Z의 개수가 가장 크니까 Z에다 뭐부터 대입해? 1부터 대입하는 거예요. 자연수부터 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Z에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Y는 3 없어지니까 얼마? 8. 그래놓고 XY의 순서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식을 만족하는 XY의 순서상을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됐어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넣을 때 X부터 넣는 게 편해요? Y부터 넣는 게 편해요? Y. 개수가 큰 수부터 없애는 게 편해요. 1부터 넣습니다. 1 넣으면 얼마? 6. 그 다음에 2 넣으면 2는 4니까 4. 그 다음에 3 넣으면 2. 4 넣으면 0이죠?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이제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Z가 뭐일 때? 2일 때. Z에다 2를 대입하면 X 더하기 2Y는 6이니까 5죠. 그 다음에 또 XY의 순서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Y가 1일 때 얼마? 3. 그 다음에 Y가 2일 때 얼마? 1. 끝났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Z가 뭐일 때? 3일 때. 자, Z에다 3을 대입하면은 X 더하기 2Y는 얼마다? 3, 3, 9, 2. 그래서 X, Y 순서상을 생각해보면 1일 때 얼마야? 0 나오네? 그럼 돼, 안 돼? 얘부터 안 되네요. 이해했어요? 그럼 몇 가지지? 얘는 3가지. 얘는 몇 가지? 2가지. 그럼 총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확인 체크 3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189페이지 필수예제 3번 볼게요. 자,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래. 여기 3개 있고 얘 3개 있죠? 얘가 전개되는 거 몇 가지? 3가지. 얘가 전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얘가 전개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치? 그래서 3가지니까 총 9가지잖아요. 그죠? 9개의 항인데 얘의 개수가 3개였고 얘랑 순서상을 연결할 수 있는 게 3개였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곱하는 거다. 그래서 3, 3은 9, 9가지다. 이렇게 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얘도 9가지일까? 얘 항도 9가지일까?
아니야, 얘는. 얘는 몇 개야? 얘는 누구지? 누구죠? 우리 이거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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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앞에 뒤에, 2배 앞에 뒤에, 2배 앞에 뒤에 알고 있잖아. 몇 개야? 6개지. 맞아요? 그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왜 다를까? 얘는 뭐가 생겨요? 동류항이 생기죠. 그죠? 그치만 얘는 동류항이 생기지 않아요. 문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를 때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약수의 개수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2의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 얘의 약수 1, 12, 2, 6, 3, 4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그치? 약수의 개수를 세려면 직접 구해서 세웠었잖아요, 그치?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얘를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도 표를 이용해서 구했었고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소인수분해하면은 4, 3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의 약수를 직접 구해봤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2는 2제곱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 인수들이 누구냐면 얘의 약수들이 1, 2의 1제곱, 2의 2제곱이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3은 1제곱까지 있으니까 1, 3의 1제곱 이렇게 해서 표를 채웠었어요. 맞아요? 곱하면 얼마? 1 곱하면 2 곱하면 4 곱하면 3 곱하면 6 곱하면 12.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애가 1, 12, 2, 6, 3, 4 12의 약수가 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세봤더니 몇 개야? 6개죠? 그치? 자, 6개인데 이 6개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 3개, 2개 해서 3이 6 한 거잖아요. 이 3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얘가 2제곱까지 있는데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개수가 3개였던 거죠. 얘는 1제곱까지 있는데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개수가 2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수에다가 뭐 한 다음에 1씩 더한 다음에 곱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 6개 이렇게 했었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얘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인데, 자, 하나만 더 알아보면 여기서 12의 약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다. 만약에 12의 약수의 합, 12의 약수의 합, 여기 약수 구했으니까 한번 구해볼게. 얼만가? 12의 약수의 합은 10, 22, 27, 28. 맞아요? 직접 더해보니까 28이네.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도 구할 수 있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1 더하기 3의 1제곱 이렇게 해서 1, 1은 1, 1, 3은 3, 2, 1은 2, 2, 3은 6, 2, 4, 1은 4, 4, 3, 12 해서 다 더한 거죠. 이거 전개해서 다 더하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2의 2제곱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3의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3 해서 다 일일이 전개해서 곱하면 돼요. 맞지? 근데 이렇게 다 분배해서 더하나 그냥 더해서 곱하나 어때요? 똑같은 식이니까 같겠죠? 이게 얼마예요? 4니까 6, 7. 얘는 얼마? 4. 그래서 얼마? 28.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일단은 간단한 설명부터 했고요.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치? 양의 약수, 그러니까 양수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약수를. 자, 그러면 360을 뭐부터 해요? 소인수분해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2, 1, 2, 8, 16, 2, 9, 18, 그 다음에 2, 4, 2, 5, 그 다음에 3, 1, 5, 3, 5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360을 소인수분해 하니까 뭐가 돼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네요. 맞아요? 양이 약수의 개수니까 지수에다 뭐 더해요? 1 더하고 1 더하니까 3, 1 더하니까 2 다 곱하니까 24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 그랬어.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물어봤네. 공약수. 두 수의 공약수는 뭐와 똑같아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과 같죠. 맞아요? 공약수는 누구랑 똑같다는 거? 최대 공약수의 약수. 중학교 1학년 때 중요하다고 하고 배운 거예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긴 배웠던 내용이야. 맞아요? 최대 공약수는 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니까 그것의 약수가 얘네들의 공약수가 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공약수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 물어본 거지. 그럼 얘들의 뭐부터 구해야 돼?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겠죠. 이렇게 이해했어요? 최대 공약수 얼마? 180이네. 그러면 180의 약수 개수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그럼 180을 다시 뭐 해요? 소인수분해 하면 되겠죠. 180을 소인수분해 하면 여기 있으니까 쪼개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네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뭐 더해? 1 더해서 3, 3은 9, 9, 2 18개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360을 먼저 소인수분해 한 게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점.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2의 배수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그치? 그럼 2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랑만 곱해지면 되잖아요. 어떤 수 하나 놓고 거기다 2 곱하면 다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를 하나 빼놓고 나머지들로 뭘 구해요? 약수를 다 구해요. 얘네들의 약수를.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랑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다 2의 배수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수가 몇 개야? 3개, 3개, 2개니까 얼마? 3, 3은 9, 9, 2, 18, 18개. 이해했어요? 얘랑 2만 싹 곱하면 똑같이 2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18개가 된다. 자, 그러면 자, 그럼 필수 조금 볼게요.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인데, 자, 네 도시 A, B, C, D가 있어. 근데 이 연결하는 도로가 다음 그림과 같대. 근데 1번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A에서 출발하고 B 도착한대.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A에서 갔다가 어디로? C로 가고 B로 가는 거죠. 한 번 지나간 도시는 지나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 수도 있어?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지. 이거밖에 없죠? 그치? 그럼 A에서 C로 가려면 몇 가지야? 3가지. C에서 B로 가려면 3가지.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죠. 그래서 몇 가지? 9가지. 그 다음 A에서 D로 가려면 몇 가지? 2가지. D에서 B 가는 거는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따로따로 센 거니까 둘이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 15가지.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그랬네. 그러면 수진이가 A에서 C로 가고 B로 가면 동건이는 어디로 가야 돼? A에서 D 가고 B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지? 또는 어떻게 갈 수도 있어? 수진이가 거꾸로 어디로 가고 A에서 D 갔다가 B 가고, 동건이는 A에서 C 갔다가 B 갈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그럼 이건 몇 가지였어? 9가지였고 얘는 6가지. 얘네들이 어떻게 곱해? 수진이 동건이 같이 해야 끝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면 몇 가지? 54가지. 얘는 6가지고 얘가 9가지였으니까 얘도 몇 가지? 54가지. 이것 따로 또는이죠?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몇 가지? 108가지.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떨 때 더해야 되는지, 어떨 때 곱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란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밑에 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색칠하는 방법의 수다. 자, 오른쪽 그림의 ABC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데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서 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 서로 이웃한 영역에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그랬지? 그치? 붙어있는 곳에는. 자, 그래서 얘도 구배 법칙을 이용을 할 건데요. 거기다 밑줄 쳐, 설명에다.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영역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거.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하고 있는 애가 누군지부터 파악을 해볼게요. 누구지? A. 그래서 A가 먼저 나오고 B, C, D, E 순으로 정할게요. 뭐 이렇게 정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A부터 정하면 몇 가지? 5가지. 5가지 색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B는요? A랑 겹쳤으니까 몇 가지? 4가지. B에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C에 쓸 수 있는 거는요? A도 겹치고 B도 겹쳤으니까 3가지. D에 쓸 수 있는 건? A랑 C만 겹쳤으니까 3가지. E에 쓸 수 있는 건? A랑 D만 겹쳤으니까 3가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5, 4, 20에다가 27 곱하니까 540까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해볼까요? 밑에. 그러면 다음 거 발전 예제 7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인데, 자, 일단은 100원짜리 1개랑 50원짜리 2개랑 10원짜리 3개가 있대.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 개수가 같을까요?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 금액. 지불하는 방법은 100원짜리 1개 내면 100원이고 50원짜리 2개 내도 100원이잖아. 그런데 100원짜리 1개 낸 거랑 50원짜리 2개 낸 거는 방법은 다르죠. 그러니까 2가지로 세야 되지만 금액에서는 몇 가지로 세야 돼? 1가지. 그럼 겹치는 게 생긴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가 더 많고 지불 금액의 수는 그 겹치는 걸 다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일일이 세려면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지불 방법의 수는 뭘 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00원이 1개가 있어. 그럼 낼 수 있는 방법은 0개 또는 1개겠죠. 안 내도 되고 1개만 내도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야? 2가지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5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거는 방법은 0개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몇 가지야? 3가지죠. 10원짜리로 낼 수 있는 건 0개 낼 수 있고 1개 낼 수 있고 2개 낼 수 있고 3개 낼 수 있으니까 4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수보다 하나씩 더 많아요. 왜? 0개. 안 내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 안 내고 이것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0개 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불 방법의 수는 얘가 1개면 2가지, 2개면 3가지, 3개면 4가지야. 그런데 하나를 빼야 돼. 왜? 뭐라 그랬어?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지. 얘 안 내고 얘 안 내고 얘 안 내는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1가지를 빼는 거예요. 알겠어요? 셋 다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개를 꼭 빼야 돼요. 그래서 2, 3은 6, 6, 4, 24, 23가지. 지불 방법의 수는 이렇게 간단해요. 그쵸? 그런데 지불 금액의 수는 겹치는 금액을 빼줘야 한다 그랬잖아. 그치? 겹치는 금액을 빼줘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100원으로 낼 수 있는 거는 얼마야? 0원? 100원. 그럼 50원으로 낼 수 있는 거는 0원, 50원, 100원. 그 다음 10원으로 낼 수 있는 건 0원, 10원, 20원, 30원. 겹치는 금액이 있죠. 누구? 0원은 뭐 어차피 제외할 거니까, 그쵸? 100원이요. 그죠? 100원이 겹치잖아. 이걸 안 겹치게 해줘야 돼. 그치? 금액을. 안 겹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거슬르는 거야. 100원짜리를 지금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가 겹쳐서 그렇잖아, 금액이. 그치? 그 중에서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거슬러 주는 거야. 100원 1개니까 50원 몇 개 돼요? 2개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0원이 몇 개 되고 4개. 2개였는데 2개 거슬러서 줬잖아. 그치? 100원짜리 없애는 거야.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10원은 그대로 몇 개가 돼? 3개가 됐죠? 맞아요? 있는 단위 화폐를 얘네 둘이 겹치는 거 확인했으니까 겹치는 금액 중에서 큰 단위 화폐를 작은 단위 화폐로, 큰 단위를 없애고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꿔주라고. 바꿔. 알겠어요? 거슬러 바꿔. 됐죠? 50원짜리 2개로 바꾼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변화가 있어? 금액은 변화 없잖아요. 그치? 똑같이 바꿔준 거니까. 그럼 얘는 0원 얼마 돼? 50원? 100원? 150원? 200원. 그 다음에 그대로 0원, 10원, 20원, 30원이죠? 겹치는 금액 있어요? 없죠. 그럼 이제 얘네 다 순서상으로 어떻게 하면 돼? 연결해주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됐어? 5가지. 얘는 몇 가지 됐어? 4가지. 그래서 얘네 둘이 어떻게? 순서 연결해줘야 되니까 20가지.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몇 개 빼야 돼? 왜? 0원 낸 거는 빼야 되니까 19가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라고? 이거 이렇게 맨 풀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50원짜리가 2개가 있기 때문에 100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100원하고 겹치는 거 보이잖아요. 만약에 금액이 겹치는 동전이 있으면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거슬러 주라고요. 그러니까 바꾸라고요. 작은 단위 화폐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100원짜리를 50원짜리 2개를 해주니까 5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로 얘처럼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겹치는 금액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지. 알겠어요? 이제 첫 번째 순열을 배울 건데요. 순열과 조합이라는 우리가 명칭만 안 배웠지 내용은 얕게 배웠어요. 중2 때. 그죠?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가 뭐냐면요. 순열도 나열하는 거고 조합도 나열하는 건데 순열은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하는 거고 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뜻이지? 우리가 대표 뽑기에서 했었어. 직책이 같은 건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책이 같은 대표 뽑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해했죠? 그럼 조합은 직책이 이게 다른.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직책이 같은 대표 뽑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냥 대표 2명 뽑는 거는 만약에 5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거는 5 곱하기 4 한 다음에 나누기 2 했었잖아요. 걔네 둘이 자리 바꿔도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5명 중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뽑는 거는 그냥 5 곱하기 4였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열은 그냥 나열하면 되고 조합은 뭔가 나눠줘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큰 차이는 그거야. 가장 큰 차이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순열부터 배울 건데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한다 했지? 그치?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npr이라고 나타내고 n하고 r은 여기 밑에 조그맣게 쓰고 지수처럼 조그맣게 쓰는데 r에다 쓰는 거야. 알겠죠? p는 크게 쓰면 돼요. 얘는 퍼머테이션의 약자야. 순열의 약자 p. 알겠죠? 그래서 읽을 때는 그냥 npr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건 무슨 뜻이라고? n개 중에서 몇 개를 택한다? r개를 택한다. 그럼 누가 커야 될까? n이 커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을 허락하는 순열은 또 나중에 나와요. 중복순열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뽑은 건 또 못 뽑는 거야. 순열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게 더 커야 되고 뽑아내는 게 더 작아야겠죠. 이해했어요? 같은 것까진 가능하겠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됐죠? 이거를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순열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가 공식화해서 정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 막 길게 써져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할 줄 알면 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6p4다. 6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4개 뽑는 거지? 그럼 6명을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야? 6, 5, 4, 3. 6부터 시작해서 4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그거를 공식화해서 써놓자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6p, 그럼 2야. 그럼 뭐였어? 6 곱하기 5. 6부터 아래로 2개.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순열이라고 한다. 그 계산하는 것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NPR의 계산에서 N의 계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지? N의 계승. N의 계승은 뭐냐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거. 1, 2, 3, 4, 땡땡땡 N까지를 다 곱한 거. 얘를 뭐라고 한다고? N의 계승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데? N하고 느낌표 하나 붙였죠? 그죠? 이 느낌표를 뭐라고 읽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팩토리얼 또는 N의 계승. N 팩토리얼 또는 N의 계승이 읽는데 보통 N 팩토리얼 이렇게 많이 읽어요. 그치? 근데 뭐 문제 풀다 보면은 5 팩토리얼. 5팩 이렇게 줄여서 그냥 얘기해요. 5 팩토리얼. 알겠죠? 5 팩토리얼이라고 읽는다는 거. 자, 그러면 얘는 n까지 다 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곱한 거다? 5, 4, 3, 2, 1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팩토리얼은 좀 많이 나오니까 몇 가지 정도는 알아두면 돼요. 5 팩토리얼 얼마야? 지금 계산해보니까 5, 4, 20 20에다 6 곱하면 120이야. 6 팩토리얼은 여기다 6만 곱하면 되겠죠? 720. 4 팩토리얼은 여기서 5 없었던 거 24. 3팩은 뭐 3, 2, 6 금방 나오니까. 맞아요? 4팩, 5팩, 6팩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면 익숙해두면 좋겠죠.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NPN을 생각해보자 우리가. NPN 이게 뭐야? N개 중에서 몇 개 패? N개. N개를 택하는 거니까 N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N 1까지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누구랑 똑같아요? N 팩토리얼이랑 똑같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NPN이랑 N 팩토리얼이랑 똑같고요. NP0이야. N개 중에서 0개 택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0일 것 같지만 0 아니고 누구? 1이다. 이렇게 약속하자는 얘기야. NP0은 1이다. 0 팩토리얼도 얼마라고? 0 아니고 1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NP0은 1이고 0 팩토리얼은 1인 거 알아둬야겠죠. 계산할 때 쓰이니까. 자, 그 다음에 NPR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계산한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서 공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 NP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대요. 공식화해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진 않겠지. 그지? 그러면 제 똑같은 6p4를 공식화해서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래? 6 팩토리얼을 뭘로? 6 빼기 4 팩토리얼로 나누래요. 맞아요? 그럼 6 팩토리얼은 뭔데? 6, 5, 4, 3, 2, 1이죠? 6 빼기 4는 2잖아. 2 팩토리얼 뭔데? 2 곱하기 1이죠. 얘랑 얘 어떻게 돼? 지워지면서 아까랑 어때요?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6p2도 해볼게요. 어떻게? 공식화해서 쓰자면 6 팩토리얼을 6 빼기 2 4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니까 6, 5, 4, 3, 2, 1 4, 3, 2, 1 이건 남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그거 왜 써놨냐? 외우라고? 외우긴 외워야 돼. 왜냐면 뭐 할 때? 증명할 때 쓰여요. 알겠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같음을 보여주는데. 그럼 증명하세요는 잘 안 나오지만 그지? 빈칸 정도는 채울 수 있어야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식은 알아둘게요. 어떻게? 요거 팩토리얼을 얘에서 얘 뺀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식 정리까지,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했어요. 거기 보충학습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요. 특정 조건이 있는 순열 한번 볼게요. 이웃하게 나열하는 순열 그랬죠? 이웃한다? 우리 이거 처음 본 거 아니죠? 이웃하는 게 뭐야? 둘이
붙어있다. 같이 붙어있는 걸로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로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걔는 하나의 수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나열을 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 이웃하는 애들끼리도 자리 바꾸는 걸 생각해줘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2명에서 이웃하면 2 곱하기 1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고 3명에서 나열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셋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해했죠? 그거를 곱해준다는 거 그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어요. 자, 그럼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별표. 이웃하는 거 많이 해봤지만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해요.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를 먼저 나열을 해. 그런 다음에 얘네들 만약에 4명이었어. 이웃해도 되는 게. 4명을 나열할 때 자리를 다 띄어서 나열한 거지. 자리를 띄어서 나열했다고 4명 나열하는 거랑 경우의 수가 달라요? 똑같죠? 그냥 경우의 수 똑같은 상태에서 얘는 그냥 좀 띄워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놓고 얘네 사이사이의 자리의 개수를 세서 그 자리 중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안 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사이에 안 치면 걔네들끼리 이웃해야 해. 안 하지. 먼저 이제 나열되어 있는 애들 사이사이에 안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문제 풀어보면서 이제 이해하도록 할 건데 이웃하지 않게 나열할 때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나열한 것의 사이사이와 양쪽 끝에 봐봐. 나열한 것의 사이사이와 양쪽 끝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서 자리를 택해서 앉혀주면 된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는 순열. 적어도 뭐뭐다 그랬어. 그럼 적어도 뭐 하나 포함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적어도 문제는 뭐 3명 중에 적어도 1명을 포함한다. 그럼 그 무슨 뜻이야? 1명 포함해도 되고 2명 포함해도 되고 3명 포함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럼 너무 많잖아, 구하려는 게. 적어도라는 말이 붙은 경우의 수는요, 구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치? 그럼 그거의 반대 것은? 셋 다 포함하지 않는다. 딱 하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치? 여집합하고 비슷한 건데, 반대 사건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게 더 적으니까. 맞아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해줘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대로 나열하는 것은 어떻게? 2개의 대상 중 하나를 일렬로 먼저 나열을 해.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교대로 앉혀야 된다. 그러면은 남자만 싹 먼저 나열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걔네들도 어떻게? 다 띄어놔. 그리고 사이사이에 앉히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 그 얘기야.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순열의 내용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으네. 다음 시간부터는 필수예제 8번부터 해서 순열에 관한 문제들을 풀 거예요. 알겠죠?